74세 노인이 40년 만에 가족을 무릎 꿇게 만들었다. 아무도 몰랐다. 그녀가 조용히 숨겨둔 한 가지 때문에 가족의 삶이 완전히 뒤집힐 줄은. 실버타운 옥상 정원, 일몰 속에 혼자 서 있는 현숙. 굳게 닫힌 입술, 깊은 눈빛. 이제부터 당신이 볼 이야기는 누구나 한 번쯤 꿈꿔봤지만 아무도 실행하지 못한 노년의 반격이다. 그리고 이 반격이 시작된 날, 가족은 처음으로 깨달았다. 그동안 자신들이 누구를 건드렸는지를. 어느 고급 아파트 거실. 저녁 7시가 막 지난 시각. 소파에 앉아있는 이현숙, 74살. 회색 머리를 단정하게 묶고 낡았지만 깨끗한 옷을 입고 있다. 며느리 서연이 주방에서 나오며 차가운 목소리로 말한다. 어머님,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저희 집들이에 오실 거면 옷 좀 새로 사 입으세요. 너무 촌스러워서 말이에요. 정적이 흐른다. 현숙은 며느리를 바라본다. 촌스럽다는 게 무슨 뜻이니? 서연이 한숨을 쉬며 말한다. 아시잖아요. 제 친구들 다 강남에 사는데 어머님 옷차림이랑 냄새가 좀 그렇다는 거예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 예민하거든요. 현숙의 손이 미세하게 떨린다. 그녀는 소파에 앉아 TV만 보고 있는 아들 재훈을 바라본다. 재훈아, 너도 그렇게 생각하니? 재훈은 휴대폰 화면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대답한다. 엄마, 서연이 말도 틀린 건 아니잖아요. 요즘은 다들 좀 신경 쓰고 사니까요. 이해해 주세요. 현숙의 눈빛이 변한다. 슬픔이나 분노가 아닌 이상하게 차가운 평온함이 감돈다. 알겠다. 내가 알아서 할게. 그녀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자신의 방으로 들어간다. 문을 닫은 뒤 오래된 옷장 깊숙한 곳에서 작은 금고를 꺼낸다. 드디어 때가 왔구나. 금고 안에는 두꺼운 서류 봉투와 여러 개의 통장이 들어있다. 그녀는 오래된 노트를 펼친다. 40년간 빼곡하게 적힌 날짜와 금액들. 이제 시작이야. 시간이 거슬러 올라간다. 1982년 봄. 29의 젊은 이현숙이 재봉틀 앞에 앉아 있다. 작은 봉제 공장. 밤 11시가 넘었지만 그녀는 여전히 일하고 있다. 공장장이 다가온다. 이씨, 오늘도 야근 가능해? 네, 괜찮습니다. 공장장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묻는다. 가정은 괜찮아? 남편이 뭐라 안 해? 현숙이 쓸쓸하게 웃는다. 신경 안 써요. 밤 12시, 좁은 반지하 집. 현숙이 문을 열고 들어서자 술 냄새가 진동한다. 남편 이동철이 비틀거리며 일어난다. 야, 돈 좀 줘봐. 친구들이랑 2차 가야 해. 여보, 이번 달 애들 학원비도 아직 못 냈는데. 동철이 화를 내며 소리친다. 아이씨, 그까짓 학원비. 내가 번 돈인데 내가 쓰면 안 돼? 당장 내놔. 현숙은 조용히 지갑에서 10,000원짜리 몇 장을 꺼낸다. 남편이 돈을 낚아채고 나가버린다. 문이 닫힌 뒤 현숙은 작은 노트를 꺼낸다. 날짜를 적고 금액을 적는다. 1982년 3월 15일. 30만 원. 술가? 1982년 4월 2일. 50만 원. 낚시 장비. 1982년 5월 20일. 80만 원. 친구 빚 대신 갚음. 언젠가는 다 받아낼 거야. 시간이 흐른다. 1985년. 현숙은 낮에는 공장에서, 밤에는 집에서 옷수선 일을 받는다. 새벽 2시까지 일한다. 한 달 수입 120만 원. 남편에게는 30만 원만 생활비로 준다고 말한다. 나머지 90만 원은 비밀 통장에 입금한다. 1990년. 현숙의 비밀 통장 잔액이 5천만 원을 넘는다. 1997년 IMF 외환위기. 온 나라가 공황 상태다. 현숙은 부동산 중개소 앞에 서 있다. 낡은 옷차림이지만 눈빛만큼은 날카롭다. 중개인이 놀란 표정으로 말한다. 아줌마, 지금 이 시국에 건물을 사겠다고. 다들 헐값에 팔고 있는데 말이에요. 현숙이 차분하게 대답한다. 그래서 지금 사는 거죠. 이 가격 다시 안 나옵니다. 근데 어디서 이런 돈이 있어서.
현숙이 서류를 꺼낸다. 제 통장입니다. 15년 모았어요. 중개인이 잔액을 보고 입을 다물지 못한다. 1억 8천만 원. 계약서 쓰시죠. 그날 현숙이 산 상가 건물. 가격 9천만 원. 2024년 현재 시세 28억. 2003년. 현숙은 두 번째 건물을 산다. 2008년 금융위기. 세 번째 건물. 2015년. 네 번째 건물. 모두 남들이 공포에 떨 때 그녀는 냉정하게 움직였다. 2010년 어느 날 오전. 현숙은 동네 시장에서 채소를 고르고 있다. 상인과 가격을 흥정한다. 아줌마 맨날 깎아달라고만 하시네. 장사가 안 되겠어요. 현숙이 미소 지으며 말한다. 그래도 1,000원만 깎아주세요. 살림이 어려워서 말이에요. 상인이 못 이기는 척 가격을 깎아준다. 같은 날 저녁 7시 강남의 한 법무사 사무실. 현숙이 깔끔한 정장 차림으로 들어선다. 아침에 그 여자와 같은 사람이라고는 믿기지 않는다. 법무사 김 변호사가 일어나 인사한다. 이 여사님, 오늘 계약건은 34억짜리 꼬마 빌딩이죠. 네. 현금 일시불로 진행하겠습니다. 김 변호사가 감탄하며 말한다. 매번 놀랍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정확히 타이밍을 잡으세요? 40년 공부했으니까요. 계약이 끝나고 현숙은 자신의 자산 목록을 확인한다. 강남 상가 빌딩 2채, 판교 근처 토지 5필지, 구로 오피스텔 1동 전체, 지방 소형 빌라 8채, 총 평가액 142억 원. 하지만 가족은 아무도 모른다. 2012년 큰딸 지수의 결혼식 전날, 지수가 집에 와서 묻는다. 엄마, 결혼 축의금 얼마나 주실 거예요? 100만 원 정도. 지수의 표정이 굳는다. 에이, 친구들은 다 1,000만 원씩 받던데. 우리 엄마는 왜 이래? 현숙은 아무 말도 하지 않는다. 그저 설거지를 할 뿐이다. 2015년 둘째 아들 민수가 사업 자금이 필요하다며 찾아온다. 엄마, 2천만 원만 빌려주세요. 꼭 갚을게요. 현숙이 고개를 젓는다. 엄마한테는 그런 돈 없어. 은행 가봐. 민수가 불만스러운 표정으로 돌아간다. 친구들 엄마는 다 도와주던데. 그날 밤 현숙은 혼자 조용히 와인을 마신다. 비싼 와인이다. 100만 원짜리. 아무도 모른다. 이 여자가 매달 고급 와인을 사서 혼자 마신다는 것을 아무도 모른다. 이 여자가 해외 주식에 10억을 투자하고 있다는 것을 아무도 모른다. 이 여자가 스위스 은행에 계좌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그녀는 철저히 두 얼굴로 살았다. 겉으로는 궁핍한 노인, 속으로는 100억대 자산가. 아직이야. 아직 때가 아니야. 2023년 10월 15일 남편 이동철의 장례식장. 50년을 함께 살았지만 현숙의 눈에는 눈물이 없다. 그저 담담할 뿐이다. 조문객들이 오가는 가운데 며느리 서연이 큰 소리로 불평한다. 아니 어머님, 장례식장이 왜 이렇게 작아요? 우리 남편 회사 사람들 100명 넘게 오는데 말이에요. 현숙이 조용히 대답한다. 이 정도면 충분하다. 서연이 짜증을 내며 말한다. 충분하긴요. 완전 창피해요. 다른 사람들한테 뭐라고 설명해야 해요. 아들 재훈이 옆에서 거든다. 엄마, 서연이 말도 맞아요. 좀 더 큰 데로 할 걸 그랬어요. 현숙은 대답하지 않는다. 그저 고개를 끄덕일 뿐. 장례 3일째 밤. 가족회의. 큰딸 지수가 먼저 말을 꺼낸다. 엄마, 아빠 유산 정리 어떻게 할 거예요? 둘째 민수가 거든다. 집이랑 퇴직금 있잖아요. 우리 셋이서 나눠 가져야죠. 현숙이 잔을 내려놓으며 말한다. 너희 아버지 이름으로 된 건 아무것도 없어. 지수가 놀라 소리친다. 네. 그럼 50년 일한 게 다 뭐예요? 빚 갚고 술값 쓰고 다 사라졌지. 민수가 화를 내며 일어선다. 그럼 우리는요? 우리는 뭘 받아요? 현숙이 차갑게 말한다. 너희는 이미 충분히 받았어. 대학 등록금, 결혼자금 전부 내가 댔잖니. 지수가 목소리를 높인다.
그게 지금 무슨 말이에요? 그건 부모 의무잖아요. 현숙은 아무 말하지 않고 자리에서 일어난다.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는다. 혼자 남은 방에서 그녀는 오래된 노트를 펼친다. 40년간의 기록. 1982년부터 2023년까지 남편에게 빌려준 돈, 자식들에게 쓴 돈, 모든 것이 적혀 있다. 드디어 정산할 시간이야. 장례 후 한 달. 현숙은 아들 재훈의 집에 들어가 산다. 첫날 저녁 식사 시간. 서연이 외출 준비를 하며 말한다. 어머님, 밥은 냉장고에 있는 거 데워 드세요. 저희는 외식하고 올게요. 너희끼리만. 서연이 귀찮다는 듯 대답한다. 네. 어머님은 입맛도 다르시고 저희 친구들도 오는데 불편하시잖아요. 문이 닫힌다. 현숙은 혼자 남겨진 거실에서 중얼거린다. 입맛이 다른 게 아니라 나를 사람으로 안 보는 거지. 그녀는 냉장고를 열어본다. 김치와 오래된 반찬 몇 개. 신선한 재료는 하나도 없다. 현숙은 배달 앱을 켠다. 5만 원짜리 일식을 주문한다. 자기 돈으로. 2주가 지난다. 어느 날 아침 서연이 말한다. 어머님, 다음 주에 제 친정 어머니가 며칠 묵으신대요. 방이 없어서 말이에요. 어머님이 잠깐 다른 데 가 계셔야 할 것 같아요. 다른 데는 어디? 서연이 태블릿을 보여준다. 요양원이요. 여기 괜찮은 데 있더라고요. 한 달에 180만 원이면 되는데 저희가 대신 내드릴게요. 화면에는 실버케어 센터 소개 페이지. 4인실 사진이 보인다. 4인실. 네. 어머님 혼자 계시는 것보다 또래분들이랑 계시면 더 좋잖아요. 재훈이 옆에서 거든다. 엄마, 서연이 말 맞아요. 거기 가시면 프로그램도 많고 좋대요. 현숙의 눈빛이 변한다. 지금까지의 온화함이 사라지고 얼음처럼 차가워진다. 그래, 알겠다. 서연이 놀라며 반긴다. 정말요? 그럼 다음 주 월요일에 모시고 갈게요. 현숙이 천천히 고개를 든다. 그 전에 하나 물어볼 게 있는데. 네. 재훈아, 이 집 주인이 누구니? 재훈이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대답한다. 네. 당연히 저희죠. 제 명의로 된 집인데요. 현숙이 차갑게 웃는다. 아니다. 이 집 주인은 나야. 정적이 흐른다. 서연과 재훈이 현숙을 바라본다. 재훈이 먼저 말문을 연다. 엄마, 무슨 소리세요? 현숙이 가방에서 두꺼운 서류 봉투를 꺼낸다. 5년 전 내가 이 아파트 살 때 계약금 5천만 원 필요하다고 했지. 네. 중도금 1억, 잔금 2억도 내가 다 냈어. 서연이 황급히 끼어든다. 그래도 명의는 저희 앞으로 되어 있잖아요. 현숙이 등기부등본을 테이블 위에 던진다. 명의는 처음부터 내 거였다. 이현숙. 서류가 테이블 위에 펼쳐진다. 소유주 이름 이현숙. 재훈이 서류를 집어든다. 손이 떨린다. 이게 진짜인가요? 진짜지. 너는 한 푼도 안 냈어. 전부 내 돈이야. 서연이 소리를 지른다. 그럼 지금까지 우리가 낸 관리비랑 재산세는 뭐예요? 현숙이 냉정하게 대답한다. 월세라고 생각해. 5년간 관리비 2천만 원. 내 집에 살면서 그 정도는 당연하지. 재훈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한다. 엄마, 왜 이제야 말씀하세요? 왜긴. 너희가 날 사람 취급하는지 보고 싶었지. 결과는 실망이야. 현숙이 천천히 일어선다. 이 집 다음 달에 매물로 나간다. 2주 안에 나가라. 서연이 다급하게 매달린다. 어머님. 그럼 우리는 어디로 가요? 4인실 요양원 있잖니. 거기 방 하나 더 있을 거야. 너희가 가봐. 현숙은 미리 싸둔 캐리어를 끌고 나간다. 문이 닫힌다. 재훈과 서연은 멍하니 서류만 바라본다. 3일 후, 재훈은 은행 상담실에 앉아 있다. 표정이 어둡다. 은행원이 서류를 보며 말한다. 고객님, 담보로 잡힌 아파트가 타인 명의로 확인됩니다. 대출 상환이 안 되면 경매 진행됩니다. 경매요. 네. 현재 연체액 8천만 원입니다. 3개월 내로 상환하지 않으면
법적 절차가 시작됩니다. 재훈이 머리를 감싸준다. 일주일 후, 재훈은 작은 원룸 앞에 서 있다. 15평? 보증금 1천만 원, 월세 80만 원. 동생 민수가 옆에서 말한다. 형, 우리 정말 이렇게 되는 거야? 재훈이 대답하지 못한다. 눈가가 붉어진다. 같은 시각, 한강이 보이는 고층 빌딩 32층. 현숙이 거대한 창가에 서서 커피를 마시고 있다. 5성급 실버타운 펜트하우스. 검은 정장 차림의 컨시어지가 다가온다. 이 여사님, 오늘 오후 골프 레슨 예약하셨죠? 네. 71세에 시작하는 것도 나쁘지 않네요. 저녁에는 와인 클래스도 있습니다. 그것도 신청할게요. 컨시어지가 공손히 인사하고 물러난다. 현숙의 핸드폰이 진동한다. 재훈에게서 온 부재중 전화 47통. 그녀는 전화기를 보며 미소 짓는다. 이제야 정신 차렸구나. 전화를 받지 않는다. 대신 문자 하나를 보낸다. 3개월 후에 연락해. 그때 만나자. 그날 저녁 현숙은 같은 실버타운 입주자들과 와인을 마신다. 75세 여성 입주자가 말한다. 이 여사님, 요즘 표정이 정말 밝아지셨어요. 감사해요. 드디어 제 인생을 사는 기분이에요. 가족들은 자주 찾아와요. 현숙이 잠시 침묵한다. 이제는 안 와요. 그리고 그게 좋아요. 3개월이 흐른다. 어느 날 현숙은 자녀들에게 문자를 보낸다. 다음 주 토요일 저녁 7시 리츠칼튼 호텔 레스토랑. 셋 다 와라. 토요일 저녁 7시 리츠칼튼 호텔 레스토랑. 현숙이 먼저 와서 앉아있다. 우아한 드레스 차림. 누가 봐도 품격 있는 노년의 여성. 재훈, 지수, 민수가 들어선다. 셋 다 초췌한 모습이다. 그들이 테이블에 앉자 현숙이 메뉴판을 덮는다. 다들 힘들었지. 재훈이 고개를 숙인다. 엄마, 죄송해요.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뭘 잘못했는데. 엄마를 사람으로 안 봤어요. 그냥 당연한 줄 알았어요. 제가 바보였어요. 지수가 울먹이며 말한다. 엄마, 우리 다시 시작할 수 없을까요? 현숙이 고개를 젓는다. 시작은 없어. 너희는 이미 끝냈으니까. 그녀는 서류 봉투 3개를 꺼낸다. 이건 너희 셋 앞으로 각각 5천만 원짜리 정기예금 통장이야. 민수가 놀라 소리친다. 엄마, 기뻐하지 마. 이게 전부야. 나머지 140억은 내 거고 내가 쓸 거야. 남으면 사회에 기부할 거고. 재훈이 고개를 끄덕인다. 그래도 돼요. 진심으로 감사해요. 고마워할 필요 없어. 이건 선물이 아니라 정산이니까. 현숙이 두꺼운 서류 봉투를 펼친다. 너희한테 써준 돈 리스트야. 서류에는 빼곡히 적혀 있다. 1990년부터 2010년까지 학원비, 과외비, 대학 등록금 총액 1억 2천만 원. 2010년부터 2023년까지 결혼 자금, 생활비 지원, 사업 자금 총액 3억 8천만 원. 총계 5억 원. 5천만 원씩 받은 거. 내가 쓴 돈의 10%야. 감사하게 생각해. 지수가 눈물을 흘린다. 엄마, 우리가 너무 철없었어요. 현숙이 차분하게 말한다. 철이 없었던 게 아니야. 너희는 나를 인간으로 안 본 거야. 그냥 당연히 희생하는 기계로 봤지. 재훈이 손을 내민다. 엄마, 정말 죄송해요. 이제라도 알았어요. 현숙이 손을 잡지 않는다. 알았으면 됐어. 하지만 용서는 못해. 나는 이제 나를 위해 살 거야.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난다. 너희 잘 살아. 그리고 다시는 연락하지 마. 나는 이미 너희 없이 행복하니까. 현숙이 레스토랑을 나간다. 남겨진 세 남매는 울고 있다. 실버타운 옥상 정원. 일몰. 현숙이 같은 입주자들과 웃으며 이야기하고 있다. 진심으로 행복해 보인다. 그녀의 스케줄표가 화면에 비친다. 월요일 골프 레슨, 화요일 유화 그리기, 수요일 와인 클래스, 목요일 독서 모임, 금요일 자원봉사, 토요일과 일요일 자유시간. 현숙이 혼자 창가에 서서 도시를 내려다본다.
나는 40년을 참았다. 40년을 준비했다. 그리고 이제 40년을 살 것이다. 나를 위해서. 석양이 그녀의 얼굴을 비춘다. 평온하고 당당하다. 화면이 서서히 어두워진다. 나는 40년을 참았다. 40년을 준비했다. 그리고 이제 40년을 살아갈 것이다. 나를 위해. 이 이야기가 마음에 닿았다면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당신의 인생도 오늘부터 다시 시작되길 바랍니다. 숨겨둔 비상금이나 자산, 가족에게 공개해야 한다고 보시나요? 말아야 한다고 보시나요? 현숙의 결정 과했다. 혹은 당연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가족이 나를 무시했을 때 어디까지 참아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적어주세요. 감사합니다.